여러분은 청경자 화백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미인도를 비롯해서 꽃과 여성의 이미지를 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좀 다릅니다. 저 같은 지리학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흥미로운 세계 각국의 특별한 풍광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번 전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세계지를 떠올리고 저와 함께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같이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시장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곳입니다. 케냐예요. 여기 보시면 코끼리를 타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얼굴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왠지 슬퍼 보이는 그런 포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 동물들로 인해서 그렇게 외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를 그대로 보여주는 풍광이고요. 이 청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와서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돌가루를 보실 수 있어요. 청경자 화백은 동양화에 기초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색감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대작입니다. 우리가 청경자 화백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에 자신의 작품과 저작권을 조건 없이 기부한 그런 최초의 화가거든요. 자신의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정말 자신의 자식과도 같고 또 분신 같은 작품이 시민들과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93점의 작품을 기증하시면서 조건이 내 작품이 많은 시민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유일한 조건을 다셨다고 합니다. 청경자 화백님은 당시 엄청난 슈퍼스타셨던 것 같아요. 전시회를 열기만 하면 많은 여대생을 비롯해서 예술작품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청경자 선생님이 동양화의 기원을 든 그런 작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병풍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청경자 작가님은 개구리, 뱀, 나비 다양한 그런 동물들을 잘 관찰해서 그리셨어요. 청경자 화백은 동양화 전통부터 시작한 작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색을 해서 좀 화려한 느낌을 주죠. 동양화, 서양화 또는 추상과 구상의 그런 경계에 상관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물을 잘 관찰하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작가 같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 여러 지리적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상력도 그 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69년 언젠가 그날이라는 작품이에요. 산과 또 바다와 여인과 또 꽃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작품의 색채도 또 특별하지만 여기 여인 옆에 또 나비도 볼 수 있죠. 청경자 화백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이고요. 이렇게 바다를 그리는 또 이런 특별한 코발트 블루색을 이렇게 활용하게 된 그 배경에 가면 그녀의 고향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춘우라는 작품입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고흥군의 풍경인데요. 이 작품에서 좀 특별한 점은 산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다는 위쪽에 배치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고흥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1956년도에 청경자화백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제주도의 파란 바다, 그리고 이국적인 나무의 풍경들, 그리고 조개 껍질.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청경자 화백을 주로 인물화로만 생각을 하고 꽃, 동물을 보는데요. 이렇게 풍경화도 좀 멋지게 그리셨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정이라는 작품이에요. 자신의 딸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딸을 업고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서러워서 많이 오셨대요. 소녀와 그리고 여기 고양이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바라기와 또 집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청의자 선생님은 르네상스형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뿐만 아니라 영화를 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소설도 많이 읽으셨고요.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들을 이렇게 작품에 담으셨는데요. 이 작품은 스웨덴의 그레타 가르보라는 그 영화 배우를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이 그레타 가르보가 30대 이후에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내 아름다운 모습만 나의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서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이 그림은 마릴린 먼로예요. 이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사실 정신적으로 고통도 컸고 또 불행하게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는데, 이 청경자화백의 그림 속에서의 마릴린 먼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그녀가 화병이고 위에 꽃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펜지꽃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마릴린 먼로에게 행복한 선물을 주시는 기분으로 아마 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청윤자 선생님을 꽃과 미인도로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터프한 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용감하기도 했고요. 당시 월남전의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0명의 종군 화가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지원을 하셨고, 그때 가서 정말 많은 그림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수필집도 남기셨는데요. 거기 보면 다양한 과일들, 열대 과일들을 거의 한 페이지 넘게 쓰셨어요. 그 중에서도 서우리앵이라는 그런 특별한 과일을 소개하셨는데요.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현지인들이 서우리앵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설명하고 또 실제로 다양한 그림도 남기셨습니다. 아오자이, 분홍색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여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풍경, 또 다양한 과일들, 그리고 열대에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의 제목이 포탄 속에서도 피어난 꽃입니다. 청민자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뭐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좋아하셨다고 해요. 좀 여행가로서, 좀 지리학자로서의 이 DNA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일부러 전쟁터로 가기는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민자 선생님은 이 월남전도 자원해서 이 전쟁터로 달려가신 분이었어요. 이 방이요, 세계를 누비며 자신을 해방시킨 천옥자, 본명은 천옥자셨는데 세상을 비추는 큰 거울이 되겠다, 그래서 천경자, 이 경이 거울경자입니다. 세계를 누비면서 지리학자 못지않게 그 지역의 풍경을 관찰하고요, 정말 특별한 어떤 느낌으로 그 지역의 매력을 잡아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가 세계를 여행하는 법과 너무나 유사한 게요, 그녀의 수필집에 보면 지도를 해설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불행했던 과거를 떨치고 또 지지부진했던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권을 챙기고 여행 가방을 싸는 거였습니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여행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1969년 바로 타히티 여행이었습니다. 미국 하와이를 경유해서 타히티에 또 사모아 지역에 가셨는데요. 그때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호텔에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첫날 자신을 그린 그림이 낙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 남태평양에서 그녀가 다시 태어났다. 또 우간다, 케냐를 여행하시고 지금도 가기 어려워요. 수단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수단에 정말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 세네갈을 거쳐서 그녀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천국으로 가는 길목 같다라고 하셨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로 가십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 이미지인 검은색 차도르를 두른 청경자 화백의 이 모습은 바로 이 모로코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피카소의 작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도 아프리카에서 온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카소와 청경자의 어떤 새로운 어떤 화풍을 창조해내는 그 과정이 여행이나 지적 상상력을 통해서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혜자 선생님의 세계 여행지인데요. 일단 미국의 하와이와 뉴욕을 가시고요. 남태평양이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가기 어렵습니다. 사모아의 파고파고와 아피아 지역. 1974년도에는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연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적도의 목골이라고 불리는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발리 섬에 가세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케냐 나이로비 암부셀리, 우간다 캄팔라 엔테베,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자일의 킨샤샤, 세네갈, 모로코, 카사블랑카와 라바트,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룩소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이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으로 그리고요. 자신의 경험을 온 국민들에게 나누는 또 그런 특별한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청경자 화백의 그림을 보면 여인들이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녀가 특별히 그리고 싶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경자 화백은 이런 말을 해요. 여성의 몸으로 스케치북 하나 들고 원시의 땅, 미지의 대지를 찾아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현장은 늘 살아 움직였고 또 현장감이라는 순간의 아우라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이것은 저 같은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에게도 항상 명심하고 싶은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을 중시하는 예술가 또 지리학자 못지않게 세계를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세계를 보여준 그런 특별한 세계지리 선생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청경자 하면 미인도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인도라기보다는 여성 초상화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경자 선생님은 세계로 나가서 정말 독자적인 그리고 당당한 그런 여성으로서의 또 삶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여대생들과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경자 선생님의 가정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였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녀의 강인한 생활력 이런 것들은 모계사회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청경자가 그린 이 수많은 여성상은요, 미인도라기보다는 여성 초상화라고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미인도라는 것은 남성의 관점에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향유충도 남성이고요. 그런데 청경자의 그림은 다릅니다. 주변에 실제하는 그런 평범한 여성들을 그린 거고 내 삶과 또 감정에 충실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여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경자 그림 속의 여성들은 아름답기보다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청경자 화백의 그림에 계속 등장하는 소재는 꽃과 더불어서 뱀입니다. 자신에게는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어부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청경자 화백을 세상에 알린 작품도 바로 뱀 35마리였잖아요. 청경자 화백의 애인이었던 어떤 기자가 35살에 뱀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가 원래는 33마리의 뱀이었는데 자신과 또 그 남성을 상징하는 뱀을, 꽃뱀을 2마리를 더 넣어서요 35마리. 그래서 그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모노풍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꽃과 함께, 화관과 함께 나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경자에게 나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20대 때 약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여동생 오키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여동생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어떤 점박이 나비가 계속 그 방을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나비는 자신의 여동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사랑했던 애인을 나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꽃이고 나비. 그래서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왔고 또 가고 싶을 때 가는 약간 좀 무책임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로서 또 매력적인 존재로서 남성을 또 나비로 상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나비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태를 하는 그런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 답답한 한국 사회에서 훌훌 벗고 고치 속에서 깨어나서 넓은 세계를 여행하고 싶고 정말 우주로도 날아가고 싶은 그녀의 꿈을 아마 나비로 형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경자 화백은 작품을 그릴 때 이렇게 직접 손에서 개어서 바닥에 놓고 작품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보통은 캔버스에 놓고 이렇게 그리는데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 작품들을 그리는 그녀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작업이었을 텐데요. 정말 그녀의 한 땀 한 땀 한 땀, 이 눈물과 또 그녀의 땀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 전시장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청경자 화백은 여성 가장이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또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됐고요. 그 누구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일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작품 생활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사파라든지 또 뭐 이런 신문사에 연재하는 그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하는 그런 스케치라든지 정말 다양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그녀가 단순히 예술가일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작가이자 또 디자이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18권의 수필집을 내셨으니까 웬만한 작가나 교수보다도 훨씬 더 지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3권은 여행기입니다. 현대문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인들에게 등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잡지였잖아요. 근데 이 잡지의 표지가 바로 이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책에 자신의 그림을 넣어서 이 책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익숙한 그런 이미지들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그만큼 대중에게 다가서는 그런 자신의 작품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 이 배경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그녀가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폭풍의 언덕,
배경지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을 특히 좋아하셨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푹 빠지셨다고 해요. 또 이 지역에서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마 상상력을 발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죠? 네, 되게 순수한 소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청균단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색깔은 보라였다고 합니다. 보라가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한은 슬픈 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과 또 여러 가지 역설적이었던 상황들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씨앗이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91페이지까지 쓰시고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 그녀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청경전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살짝 엿볼까요? 특히 소설가 박경진 선생님하고 친하셨다고 하거든요. 시를 남기셨대요. 천경자를 노래함. 화가 천경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 어딘지 나른해 보이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없었고 그의 언어를 시적이라고 한다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찔하게 환갑적이다.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은 담배에 있고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그런데 고약해야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하고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약하지 않고 사회와 협력하고 또는 자본과 협력했다면 이런 청경자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범한 소재들을 특별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더불어서 저는 관찰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리학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관찰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서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자신이 관찰했던 대상을 정확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시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문의 전면에 이런 화려한 그림과 또 지도와 또 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체만 오려서 집에 붙여놔도 정말 그 지역의 느낌과 또 정보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림과 글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은 너무나 쉽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 우리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경자 작가님의 세계 여행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예술 작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신문사에서도 되게 화려한 색채의 이미지가 필요했고요. 그녀의 그림이 딱이었습니다. 지도와 함께 아프리카나 또 타히티나 이런 특별한 지역에 소개하는 그림, 그리고 그녀의 사진이 함께 결합된 이 전면 기획은요,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봐도 세계지리 교재로서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당시에 청경자백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안에 자연, 지형, 기후, 문화, 또 다양한 삶의 경관까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지리 공부하기에 딱 좋은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환상 여행이에요.
여기 보면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미완으로 남아 있는 그림이다. 근데 사실 천경자 작가님은 미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완성은 없다. 완성되지 않아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시기도 했어요.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넘어서 이제는 내 찬란한 전설의 101페이지, 세계로 나아가는 1페이지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청희자 선생님의 작품과 또 청희자 선생님의 영혼이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새가 되어 전 세계를 함께 비행하면 좋겠습니다.